금갑시계 진짜 팀입니다. 오늘도 뭐 차기 국정원장을 비롯해서 각각 요직에 그거 진짜 그 만일에 우리 김 기자가 뭐 국방부 장관 되고 국정원장 되고 그러면 나 또 모르지 하는 거 아니요? 저희는 조국처럼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자, 9.19 군사 합의라는 게 있었죠. 남북한 간의 이제 군사적인 도발을 서로 금지한다는 내용의 이제 합의인데 예.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 가서 북한이 9.19 군사 합의를 한 번도 위반한 적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예. 이거야말로 진짜 아유.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이 한 발언을 그대로 제가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끊임없는 정전 협정 위반이 네.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네. 때로는 전쟁의 위협을 고조시켰지만 네. 지난해 9.19 군사 합의 이후에는 단 한 건의 위반 행위도 발생하지 않았다. 네. 라고 유엔에서 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지난번 방송에서 제가 여기서 그 가짜 뉴스 뭐 단속을 심하게 한다 예, 지금 예. 현 정권이라고 했는데 이거야말로 가짜 뉴스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 세계인을 피해자로 만든 네. 가짜 뉴스의 피해자로 만든 발언이 네.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이미 신형 단거리 유도 미사일 네. 뭐 KN-23으로 불리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네. 지금 주야장천 쏴 제꼈고 네. 지금 그거 말고도 신형 방사포 네. 또 지금 계속 쐈습니다. 네. 그런데 한 건도 단 한 건도 9.19 이후에 위반하지 않았다라는 진짜 어떻게 보면 망언이죠. 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영어로 이제 그대로 그 유엔에서 통역을 해서 나갔는데 네. 그 유엔 통역으로는 이렇게 나갔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갖다가 이제 not a single confrontation. 네. 그러니까 한 건의 이런 뭡니까 위협적인 상황이 없었다라고 네. 이제 해석을 해서 이제 나간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계인들이 이 말을 그대로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발언이 나오니까 지금 현재 외국 외신에서도 네. 이 발언을 두고 이게 정말 맞냐? 네. 라는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이런 커멘테이터나 이런 평론가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아니죠. 이건 명백한 거짓입니다. 지금 현재 언론에서는 네. 이것도 여러분도 아셔야 됩니다. 10번 네. 쐈다 네. 라고 지금 말을 하죠. 네. 10번이 맞는 게 아닙니다. 네. 11번입니다. 네. 이게 그것도 11번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2019년에만 11번 쐈다는 겁니다. 자, 제가 그래서 이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지금 현재 국내 언론에서는 10번 발사했다고 하는데 네. 저는 11번이라고 주장을 하느냐? 네. 주장이 아닙니다. 팩트가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서는 5월 4일, 9일 발사했을 때, 그러니까 처음에 5월 4일을 첫 번째 발사로 지금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이전에 네. 한 달 전, 한 3주 가까이 전에 4월 16일 네. 처음으로 이 KN-23형으로 추정되는 북한판 이스칸데르를 발사합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서 지금 현재 언론은 이 4월 16일은 까먹고 네. 5월 4일을 첫 번째 발사로 기억하느냐? 네. 여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 4월 16일 날 당시 뉴스가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 BBC 한국판에서도 보도를 했습니다. 네. 여기 조금 내려가시면 네. 이걸 네. 한번 클릭해 보시면 됩니다. 네. 이걸 한번 해보시면 이제 뉴스가 나옵니다. 네. BBC에서도 당시 이게 보도가 된 내용이에요. 네. 4월 16일 발사했다고. 네. 자, 한번 볼까요? 예. 네. 여기 여기 나오죠. 여기 보시면은 조금 더 내려가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이건 조선 방송이 18일 날 보도를 한 거고 4월 18일 날. 예, 4월 18일 날. 그다음에 4월 16일 발사한 거를 이틀 지나서 이제 방송을 네, 한 거예요, 네, 북한에서. 네. 그래서 4월 16일 날 실질적으로 발사를 했습니다. 네. 근데 당시 이게 첫 번째 발사였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9.19 군사 합의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도발이 처음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네. 당시 정부와 언론에서는 네. 이거를 어떻게든 숨겨야겠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에서는 또 이 당시 이 대화 무드를 깨지 않으려고 네. 최대한 이걸 어떻게 보면 덮으려고 했던 모양새가 네.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때 당시 이걸 발사했는데 발사라는 말로 보도가 안 돼요. 네. 전 보도가 제가 이거 정말 의구심이 듭니다. 이게 뭐 언론이 다 같이 뭐 이렇게 뭉치기는 걸 내가 처음 봤는데 네. 전부 다 이렇게 보대요. 김정은이 미사일인지 뭐 이거를 가지고 그 시험했다. 시험 또는 시험 사격 이상한 표현을 쓰는 거죠. 이게 당시 이렇습니다. 조선중앙 통신이 그러니까 조선중앙방송통신이 북한에서 시험 사격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네.
북한식 표현을 그대로 우리 국내 언론이 쓰는 거예요. 네. 이것도 정말 웃기는 거죠. 어떻게 해서 북한 표현을 그대로 갖다 씁니까? 이거 북한 말인데. 그리고 북한에서도 이거를 발사라는 표현을 안 쓰고 시험 사격이라는 애매한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내 언론에서 지금 검색해 보셔도 4월 16일 미사일 발사하면 안 나와요. 네. 이게 검색을 하실 때 4월 16일 미사일 시험 사격 이렇게 하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웃기는 겁니다. 우리 언론이 얼마나 취약하고 정말로 이런 도발이라고 말을 못하는 뭐 진짜 홍길동도 아니고 아버지를 못 부르는 이런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4월 16일에 분명히 발사를 했는데 이거를 모든 언론에서는 시험이라고 말을 해버리니까 발사했다는 것을 인지를 못하고 지금 현재 뭐 종편이나 이런 언론에서도 전부 다 5월 4일 발사한 것만 가지고 지금까지 10차례 발사했습니다. 라고 지금 보도를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명백히 틀린 팩트고 첫 번째 KN-23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추정되는 발사는 4월 16일에 있었다. 그러면 자 4월 16일 미사일 발사했으니까 이게 과연 첫 번째 도발인가? 라는 의구심이 남습니다. 아닙니다. 이 이전에 북한은 도발을 합니다. 그것도 핵실험으로 추정되는 도발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지금 국내 언론에서는 제대로 보도가 안 돼요. 자, 이거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3월 7일입니다. 자, 3월 7일이 언제냐면은 이때가 이제 그 하노이 회담 있지 않습니까? 베트남에서 김정은이 기차 주장창 타고 가가지고 만났는데 결국엔 결렬로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가 애매하게 된 겁니다. 이제 좀 밑에 내려가시면 있습니다. 그렇게 돼버리니까 김정은이가 열받았죠. 근데 대외적으로는 그걸 표현을 최대한 안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이랬죠. 여기 관련됐던 사람을 다 숙청시켰을 것이다. 라는 그런 추정 보도가 많이 나왔어요. 김영철도 죽고 심지어 자기 여동생도 지금 근신을 한다. 이런 보도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돌아오자마자 불과 약 일주일 만인 3월 7일 낮 12시 북한에도 강원도 지역입니다. 북한 강원도 평강에서 진도 2.1의 인공지진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피파하고 에스파가 있죠. 그 진동파가 그걸 분석을 했는데 인공지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날 기상청 홈페이지에는 이 지진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나와 있지 않아요. 당시 이 내용을 보시면 조금 내려가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국내 규모 2.0 이상의 지진은 발표 기준 이상의 국외 지진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자, 지진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날 지진 발생을 했습니다. 3월 7일 날 발생을 해서 심지어 당시 이제 스트레이트 타임즈라든지 이런 외국 그 영국의 이런 그 매체들에서는 한국 기상청하고 이거 관련해서 인터뷰까지 했어요. 인터뷰까지 다 해놓고서는 기상청 홈페이지는 지진 발생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서는 연합뉴스인가요? 거기에도 짤막하게 나오는 게 2.1의 진도 2.1의 인공지진이 발생했지만 기상청은 이것을 탄광 발파로 추정한다. 그래서 우리는 유관 기관에만 짤막하게 내용을 전달했고 바로 여기서 요거죠. 여기서 나오죠. 연합뉴스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여기 끝에 나옵니다. 좀 더 내려가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탄광 발파로 보인다. 그래서 이런 이유에서 기상청은 이런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채 유관 기관에만 짤막한 정보를 전달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기는 겁니다. 원래 기준상 여기 아까 그 홈페이지도 써 있습니다. 2.0 이상은 발표를 해야 돼요. 2.1입니다. 2.0을 넘었습니다. 근데 발표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거 북한에서 인공지진 발생했구나 라는 걸 몰라요. 이게 기상청이 발표를 안 하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니까 당시에는 이 인공지진 발생 자체도 보도가 잘 나오지 않고 일부 유튜브에서 발표를 좀 했고 그때는 이제 문갑식 그 편집장님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게 인공지진이기 때문에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 자, 이게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당시 이거를 핵실험으로 추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2017년 북한의 마지막 핵실험 이후에 처음으로 한마디로 이 핵 탐지 정찰기인 WC-135라는 항공기를 일본으로 급파해가지고 한반도로 바로 투입을 시킵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2017년 이후에 처음 급파한 겁니다. 이 항공기를. 이 항공기 별명이 스니퍼라 해가지고 한마디로 이 후각으로 코를 냄새 맡는다. 킁킁 냄새 맡는다고 해서 스니퍼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항공기인데 이 핵 탐지 정찰기를 한반도로 급파했기 때문에 미국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이런 정찰 자산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군사 전문가라든지 이런 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개연성이 있다 라고 지금 보도를 했고 당시 영국 매체에서 뭐라고 보도를 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제가 그 찾아드리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영국의 매체 익스프레스에서는 네. 노스 코리아 누크 테스팅 어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번 인공지진이 핵실험인가? 여기나요? 예, 나옵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인공 폭발에 의한 지진 발생으로 공포심 확산이라는 예, 그건 밑에 쿠키에서 억셉트를 한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한마디로 artificial explosion이라 해가지고 인공지진 발생한 거를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당시 외신에서는 영국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뭐 스트레이트 타임즈 이쪽 동남아권에서도 보도를 하고 했는데 한국만 기상청에서 입을 닫아버리니까 아무도 모르는 상태로 네. 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따지면은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직후 3월 7일부터 핵 도발, 핵 실험 가능한 핵 시험 추정으로 되는 도발이 있었고 네. 그 이후로 4월 16일부터 해서 지금까지 11번의 미사일 발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북한은 대화가 가는 중에도 도발을 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한 말은 네. 명백한 가짜뉴스고 네. 팩트에 근거하지 못한 개인의 주장일 뿐입니다. 네. 자, 이거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드릴 말씀이 네. 이 조선일보 안보리에서도 나온 게 있습니다. 네. 요거는 아마 제가 그 링크가 안 보내드린 것 같습니다. 예. 이 보시면은 안보리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온전하다. 네.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온전하다고 하면서 2019년 3월 13일자 이 대북 보고서입니다. 유엔 보고서에서 나왔는데 당시 내용을 보니까 북한이 148차례의 기름을 밀수하고 네. 그 다음에 ICBM 기지를 계속 개발하고 네. 그 다음에 심지어 원심 분리기를 사들여가지고 이 한마디로 핵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영변 핵시설 주변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고 있다. 네. 라는 게 2019년 3월에 나온 이 보고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지금까지 핵 실험도 계속하고 있고, 그러니까 핵 관련된 이런 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인공지진 추정 행태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문재인 대통령의 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짜뉴스입니다. 네. 그리고 다시 또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지진이 요새 계속 또 발생을 해요. 평강에서 네. 또 다시 지진이 나옵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인공지진 말고 요번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9월 1일 낮 12시 평안남도에서는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했고 네. 9월 21일 이거 최근입니다. 네. 9월 21일 강원도 평강 아까 그 지역에서 똑같이 진도 3.5 규모의 자연지진이 발생했다고 지금 보도가 네. 됐습니다.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연지진이 지금 현재 북한에서도 나오고 있고 지금 국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그럼 왜 나냐? 자, 여기에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Induced Seismicity라고 해가지고 이게 Seismicity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유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공 발파, 인공 지진을 하면은 네. 자연적인 지진도 유도가 된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 지질 기반이 약해지면서 네. 그래서 제가 실제로 2015년인가 14년에 그 인터뷰를 했어요. 월간조선에 또 보도가 됐는데 미국의 지질조사국 USGS라 해서 네. 여기서는 세계적인 이 지진을 그 탐지하는 곳입니다. 네. 제가 질문을 했어요. 북한에서 계속해서 핵실험을 하는데 지하에서 이것 때문에 우리 지금 한반도 지진 나는 거 아니야? 했더니만 여기서 이제 자기네들이 발언이 정치적인 발언으로 이제 휩쓸릴 그게 있어서 조심스럽게 발언을 하기로는 지금 현재 말할 수 있는 건 한반도 지하에 엄청난 스트레스가 축적이 돼 있다. 이 인공 발파로 인해서 지진 그 실험 때문에 지진이 유도될 개연성이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번 최근에 이 또 CNN에 보도를 합니다. 여기 또 밑에 보시면 CNN 보도가 있습니다. CNN에서 1월 1일 날 이건 또 심지어 한국 기상청이랑 한 그 인터뷰인데 이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때문에 지금 현재 인공지진 때문에 자연지진도 발생하는 모양새로 가고 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CNN이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국은 북한의 인공적인 도발, 인공적인 물리적 도발 때문에 그걸로도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제는 자연재해까지 북한 때문에 피해를 보는 상황에 왔다. 라는 게 지금 명백한 과학적 근거로 나왔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북한한테 지금 요구할 게 많고 이런 걸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다 내놓고서는 북한에서 소대가리라고 욕을 먹고 계속해서 미사일을 쏴제끼는데도 단 한 건의 위반도 없었다? 지금 이런 형태로 가고 있다는 거는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개탄스럽고 정말 이거는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냥 소대가리가 아니고요. 삶은 소대가리라고 했어요. 맞습니다. 진짜 삶은 소대가리라고 말을 했는데도 가만히 있죠 지금. 우리 김 기자가 영어 지난번에 인터뷰한 걸 보고 그 시청자분들이 진짜 영어를 잘한다는데 원래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아닙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유학을 좀 오래 해가지고요. 몇 년 했는데요? 한 10년 정도 했어요. 10년 정도. 예. 우리 10년 정도 하는 사람 많은데 김 기자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 없어. 너무 과찬이죠. 그래. 예. 그래서 아무튼 군법무도 마쳤죠. 예, 군복무 다 했어요. 예. 한국에서 군복무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조국 장관 아들이 조지 조지 워싱턴. 워싱턴. 예. 봤어요? 저는 보진 않았고 저보다 이제 한참 후배죠. 좀 후배고 이제 시점은 안 맞는데 예. 뭐 그거 관련해서 참 뭐 그렇게 그거 한 건 있는데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장학생으로 지금 학교를 다녔다고 했습니다. 예. 근데 저희 이 조지 워싱턴이 뭐 사립대학이고 네. 장학생 그러니까 한마디로 장학금 받고 학교 다니기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심지어 이 학부를 그러니까 그 뭡니까 대학원도 아니라 학부를 장학금을 받고 다녔다. 예. 이거는 거의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요? 대부분 학생들 중에 그러니까 일반 저도 학부를 했지만 네. 학부생 중에 장학금을 받는다. 이거는 네. 진짜 보기 드문 거기 때문에 네. 지금 안 그래도 경찰이 거기에 대해 지금 수사를 들어갔고 네. 저 외에 지금 다른 동문들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한 게 이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는 장학생으로 다니기는 거의 불가능한데 지금 이걸 장학금으로 뭐 다녔다고 하니까요. 그것도 거의 뭐 3년인가 4년 내내 다녔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검찰이 면밀하게 추적을 해서 그 원인을 좀 규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 김 기자는 이렇게 폭도 넓고 또 다양한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그 안보에 대해서 아주 확고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데 이봉규 TV에도 거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딴 데 나갔어요. 딴 데 지금 양영태 TV 또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양현태 TV 뭐야? 거기는 이제 그분은 이제 예전에 그 뭡니까 대통령 주치 하셨던 분인데 양영태 박사라고 그분도 이제 이런 지금 관련해서 현재 시국이 워낙 안 좋게 돌아가니까 이런 걸 좀 규탄하고 좀 그분도 연세가 있으니까 좀 원로로서 지금 좀 이런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또 대한민국 그 수호 예비역 장성당 해서 이제 대수장이죠. 거기서도 이제 제가 종종 나가서 영어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문갑식의 진짜 TV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나라를 지키고 좌익으로부터 나라를 구하려는 사람들, 기자들이 모여있는 집단입니다. 여러분께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아직 이 프로그램의 존재를 모르시는 분들께 많이 퍼뜨려 주시고 또 저희 김동현 기자와 같은 젊은 기자들이 참 보기 드물죠. 이런 기자 요새 젊은이들이 무슨 엉뚱한 짓들이나 하고 저기 조국이 아들딸처럼 특혜나 받아서 어떻게 설렁설렁 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 이 후배 기자들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성원을 아끼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TV가 잘 되는 것이 곧 우리 김 기자와 같은 기자들도 성장할 수 있고 멀지 않은 장래에 또 김 기자 또 유튜브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이런 뿌리들이 저희들도 저변을 계속 넓힐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